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 전국 수백만 명이 같은 꿈을 꾸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8월 15일 광복절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한국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인도의 한 소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도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아비냐 아난드.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2020년부터 이어진 세계의 흐름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미 그 이름을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도 구자라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7살 때부터 고대 베다 수학과 천체 관측에 빠져들었고 천문현상과 수비학적 계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그의 손에 장난감이 아닌 천체 도표와 예언일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년간 오로지 하늘을 보며 자랐고 누구보다 조용한 소년이었지만 누구보다 선명한 시야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가 처음 주목을 받은 건 2019년 말이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짧은 영상 하나. 2020년 3월 전 세계가 큰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소년의 공상이라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국경은 닫히고 도시들은 멈췄으며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갇혔습니다. 예언은 맞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의 말들은 이어졌고 그 말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유럽의 동쪽에서 시작된 군사적 충돌, 2023년 고대의 땅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다시 피어난 불길, 그 모든 사건을 그는 미리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블로그에는 당시의 별자리 위치와 날짜까지 적혀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 정밀한 예측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2025년을 언급하며 특별히 한국을 지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전 세계적인 사건은 꾸준히 예측해왔지만 어느 한 국가에 대해 이토록 구체적인 말을 남긴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6월 3일 한국의 정치 일정 이후 그는 강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천문도에 이상한 배열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에 나타났던 천문 패턴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그는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확히 73일 후 2025년 8월 15일 그는 이 날짜가 지금까지 자신이 계산해온 어떤 시기보다도 뚜렷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 그날처럼 강하게 진동하는 별의 배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한반도 상공에서 목성, 토성, 금성이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며 그 중심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단순한 정렬이 아닙니다. 이 조합은 지난 1000년간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배열입니다. 그 진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나는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봤고 그때마다 내 머릿속엔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그리고 꿈.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없었고 어떤 불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수백만 명의 시선 속에 나타났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모든 이들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분이라고. 그 장면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새벽 눈을 뜬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별들은 특별한 형태로 정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꿈을 꾼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 꿈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당신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2025년 8월 14일과 15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과거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민족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정치적 갈등과 지역적 분열은 급격히 사라진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며 화려한 언변도 유명한 이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를 알아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예언에서 단지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 펼쳐질 한반도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자리로 이동하게 될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이제부터 그가 남긴 예언의 두 번째 절정, 그 인물의 등장 이후 펼쳐지는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그분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구원자가 되는 걸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그 인물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좌절도 있었지요. 대중에게 외면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좇지도 않았고 권력에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합리를 보고 물러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왔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보았습니다. 외롭고 고된 길이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그 인물의 외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특별히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가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한 정장도 고급스러운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모습 속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끼워진 작은 은반지. 그 안에는 고대 한국의 상징처럼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분열은 사라졌습니다. 대립은 끝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고 판문점에서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났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너무도 또렷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 꿈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것은 예정된 미래였습니다. 단지 그 흐름을 인식한 자만이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통합이 아닙니다. 총이나 협박이 아닌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통일입니다. 나는 그 흐름이 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어와 감정, 기억과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통일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을 원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속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미래에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도자가 한국을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권위를 버렸습니다. 높은 탑에 머물지 않았고 일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돈은 미래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복지,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 그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아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 모든 예언을 말하면서도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미래는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5년 8월 15일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날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미래는 잠시 멈출 것입니다. 5년의 정책이 방향을 잃은 흐름, 국민들의 혼란. 나는 그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8월 15일. 그것이 그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끝내 완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지금 한국인들의 곁에 있습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해온 시간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기다림이 끝나가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는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아비냐 아난드는 이 말을 남기고 3일간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관측 장비들은 이상하게도 한국의 방향을 향해 스스로 회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한국어 문장이 떠올랐고 그의 일지에는 평소와 다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주여,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14일 새벽 4시. 그 시간,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8월 15일 아침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본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말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아비냐 아난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희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된 결과라 했고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 했습니다. 2026년입니다. 내가 본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김정은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화를 먼저 요청한 쪽은 북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형식도 허례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진심만이 오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악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되었던 통로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보여주기 위한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승부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민족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구체적인 변화의 흐름도 남겼습니다. 이 회담 이후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시작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었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개가 아닙니다. 남쪽의 기술력과 북쪽의 자원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이 산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과 자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설계된 흐름입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협력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과 북의 기술자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며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모습.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몇몇 강대국이 이 흐름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국가 하나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이 시도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이를 넘어서게 됩니다. 외교는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진심과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본 미래에서
한국은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이 땅의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 시기를 구군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별의 흐름 속에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을 감지했습니다. 외형적 강대국이 아니라 의식과 중심의 강국으로 자리 잡는 시기였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국민 전체의 흐름이 모여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나라가 아닙니다. 통일이 선언되는 그 순간부터 전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축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흐름이 단 하나의 조건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그날 한국인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마음을 모으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날을 놓친다면 모든 흐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가능성도 함께 보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혼란과 정체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5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예언을 남기고 한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고 블로그도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주변 전문가들은 그의 상태를 전하며 그가 말없이 깊은 사색과 관측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관측 장비는 여전히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반복해서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의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지막 통과일레이다. 만약 이 흐름을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 땅은 여러 번의 아픔을 겪었고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본 그 사람은 구원자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한국의 중심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시점은 하늘이 준비한 때였습니다. 그는 예언을 마친 후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미래를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 스스로가 그 흐름을 선택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단순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놓여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비냐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당신의 선택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하늘의 흐름을 통해 계산된 것이며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본 것은 실제인가? 그리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 민족에게는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 그 시각,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배열을 당신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꾼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야기를 허구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꿈에서 당신은 그 사람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나 어디선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말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구세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며 잊고 있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나오게 되는 순간 8천만 명의 마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아비냐 아난드가 본 대한민국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늘은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8월 15일, 그날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100년 앞당길 수도 있고 5년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비냐 아난드는 수많은 사건을 예측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본 한반도의 미래 또한 허공에 흘려버릴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계산했고, 관측했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고통스럽게 말해야 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2025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습니까? 그저 흘러간 한 해로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새로이 쓰인 해로 기억하겠습니까? 그 결정은 더 이상 남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이 본 그 꿈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기억이 한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상으로 아비냐 아난드의 최신 2025년 이후의 한국 미래의 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